자, 그러면 이제 그 몇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안광학계에 그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산란 이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공학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이 안광학계 산란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산란의 그 정량적인 이 특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뭐 정확하게는 그 특정을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 산란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 평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물리학적인 그 뭐 대비감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와 관련된 것들로만 간접적으로 해서 이제 유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 산란이 뭐 크다 작다를 떠나서 우리가 산란 현상 때문에 뭐 백내장이든지 녹내장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제 광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그 개념에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란 이론은 우리 앞서 한 컨텐츠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입자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레일리 산란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화장 크기 정도 그 이상이 될 때를 미산란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안광학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마 그 레일리 산란 이론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일리 산란 이론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산란 입자에 관련된 뭐 여기 나와 있는 편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복사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단계에서 이해하기는 조금 이제 좀 광범위한 내용이고 좀 전문적인 내용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 이, 결국은 빛하고 매질 내부의 그 구성 요소들하고 즉 뭐 분자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분극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과의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 포톤이라고 하는 것과 그 매질 내의 그 뭐 세포들이라든지 또는 뭐 여기 나타나는 분극이라든지 뭐 분자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 산란 이론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 형태가 뭐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레일리 이론의 이제 접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쌍극자라든지 뭐 분자 세포들 간의 상호작용과 같은 이 포톤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그 경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현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일리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산란은 이제 편광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 편광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부분은 음, 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편광되지 않은, 즉 비편광되어 있는 빛인데, 이게 매질을 만났을 때 바로 어떠한 선형적인 빛으로만 되는 뭐 이런 선편광일 수도 있고 뭐 원편광일 수도 있고요. 물리공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원편광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타원 편광이 될 수도 있죠. 이제 타원 편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편광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동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일어나는 걸 이제 편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편광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선평광이 되는 이런 이 평광되어 있는 즉 빛의 성질들만 갖고 있는 놈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분자의 형태들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 물에서 예를 들어 물에서 같은 경우는 요 형태로만 이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 스티로폴을 물 위에 놓고 이 진동을 한 개만 주게 되면 분명히 너울성처럼 이렇게 되면서 스티로폴의 위치는 위아래로만 진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울이 평광이 되어 있다. 이렇게만 진동을 하는 이 평광이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거나 이러한 진동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평광되어 있다인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대야 위에 여러 장소에서 이 파동을 만들었다. 파동을 만들었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이 위치가 계속 이렇게 우리 전문적인 용어 슈퍼포지션, 중첩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쉽게 발생을 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영향을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상쇄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 분자들의 그 상태들을 많이 움직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으로도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산란인 경우에 대해서는 평광이 되어 있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분자 구조라든지 이런데 조금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학을 전공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산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레일리 산란에서 보면 산란의 빛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이 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4제곱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에 청색 파장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400 나노미터인 경우를 봅시다. 이게 약 UV A 영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UV 영역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IR 영역이죠. 이게 이 아예 700 나노미터 이제 IR 영역이 적외선 영역입니다. 이 적외선 영역보다 9.4배 정도 더 산란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자외선이 산란이 분명히 적외선 산란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전방 산란과 후방 산란의 양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방 산란 즉 반사 등으로 인해서 또 반사도 만약에 벽면 반사가 아니라면 우리 반사각들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이렇게 된 빛의 반사는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렇게 입상 광선은 또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처럼 이 앞쪽으로 이 굴절류 다른 매질들 사이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경계면으로부터 발생되는 이 반사인 경우가 이제 전방 산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굴절에 의해서 랜덤하게 굴절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후방 산란이 되겠죠. 그래서 굴절에 의한 게 바로 이제 후방 산란이고요. 그다음에 전방 이제 산란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반사와 관련된 그런 대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 반사라든지 굴절과 관련된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산란은 양은 이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아까 앞서 컨텐츠에서도 우리 레일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에 비해서 비교적 큰 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이 얘기가 바로 미산란이 되겠습니다. 스캐터링이 되겠죠. 미산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자의 사이즈가 큰 입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미산란이 발생을 하는데, 이 현상적으로 미산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산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보다 좀 자연현상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우선 미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크기 구형에 의한 산란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구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 즉 미시적인 그 것보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시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게 눈 안에서 발생하는 우리 아주 작은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구의 형태라든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입자 사이즈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산란으로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산란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입자 사이즈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입자의 크기도 중요하게 될 것이고, 입자 크기도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빛의 양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양이 크거나 또는 파장이 크거나 또는 파장이 짧거나에 따라서 또 당연히 이제 그 산란되는 그 정도가 다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레일리 산란도 마찬가지고 미산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미산란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안광학계에서 적용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분무된 물에서 발생되는 그런 이 정도의 우리 물방울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죠. 아주 작은 물방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비처럼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분무기를 통해서 분무를 하게 됐을 때 이 물 입자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형태를 볼 수 있죠. 자, 그 정도의 사이즈가 이제 우리가 미산란 사용되는 그 입자 사이즈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슬처럼 그냥 떨어뜨리게 되면 그냥 뭐 아래로 중력의 힘을 받아서 아래로 바로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라, 얘기했던 분무기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제 일반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정도의 그런 사이즈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무된 물에서 산란된 물방울의 그 전체 단면적 크기에 우선은 비례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물방울 형태에 주어져 있는 그 최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미산란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이 n의 3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n의 물방울 수의 n의 3분의 1승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저 기억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아까서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미시적인 관점인 경우에 대해서는 레일리 산란 이론을 이제 적용하는 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편하고, 그다음에 분무되어 있는 물방울 빗방울 말고 이제 물방울 정도의 사이즈, 이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정도인 경우에는 미산란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란 이론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거는 이제 입자 사이즈에 따라서 뭐 레일리 이론과 미 이론이 있다 뭐라고 하는 것들 정도만 이제 뭐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산란 이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일리 산란이라든지 미 산란 이론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걸 갖고 이제 나름 해석하는 그런 한 이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레일리 산란과 미 산란 정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몇 가지 산란 이론 살펴보게 되면 뭐 레일리 간스, 뭐 아니면 레일리 디바이 이론, 실제로 이런 이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지만, 통계 물리학적인 접근 방법
갖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통계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 그 서로 다른 결과들을 갖고 이제 우리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그 뭐 n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어떤 이론식을 찾아내기가 쉬운 쉽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정의하기가 이제 편할 때가 있지요. 우리 통계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배웠을 때. 그래서 통계 물리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이론을 이렇게 산란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다. 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 안광학계에 적용되고 있는 안광학계 이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레일리 산란이다라고 하는 것들 정도 이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접적인 그 방법을 이용을 한다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사이코피지컬 이제 메서드라고 해서 정신 물리학 그 이제 의 방법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빛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 이 느낌, 그러니까 빛이 우리가 빛에 대한 것을 느끼는 것은 각각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뭐 예를 들면 뭐 대비감도 측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측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이 안광학계의 산란 현상들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